자, 한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의 오만이라고 오늘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 판세가, 어떻게 총선 판세가 이렇게 순식간에 정반대로 뒤집히는가? 만약에 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은 기간에 판세가 바뀔 수 있나? 이 세 가지를 요즘 제일 궁금해한대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판세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오만한 이미지가 다시 부각됐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건방지고 오만한 거다. 권력자에 대해서요. 국민은 자기가 뽑은 지도자가 일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국가 경영에 차질을 빚어도 의외로 관대하다. 그런데 국민 앞에 오만하다든지 뻔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르치려 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강서 보선 참패 직후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실제 민생 토론에 몰두했고 명품백 논란 이후엔 시비거리가 별로 생기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도 사라졌다. 지지율이 올랐다. 그러나 3월 둘째 주부터 논쟁의 중심으로 복귀했고 의대 정원의 반발에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나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거기다가 좌파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총선 뒤로 미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온건청의 우려에도 아랑곳 없이 호주 대사로 이종섭을 출국시켰고 역시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쉽게 봤다. 외교, 안보, 경제는 전문가 말을 들으며 조심스레 꾸려왔는데 정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양 손에 쥐고 흔들려 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가 정치다. 리더십, 사회통합, 반대 세력과의 관계, 언론, 선거, 민심관리, 이미지관리 모든 게 정치의 영역이고 고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조국을 비롯한 야권 지도자들의 뻔뻔함, 위선 그리고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여기는 계급론적 낡은 세계관까지 결합된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영악하다. 수년간 탈탈 털렸다. 일가 도륙 등을 주장하며 동정론의 대상으로 포장을 했다. 이재명은 판세가 유지해지니까 오만함이 점점 노골화되어서 말이 거칠어지는데 만약 그가 더 단수 높은 정치인이었다면 재판 안 가도 된다고 호언하는 대신에 21대 이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는데 오만해서 실망시켜줬다. 깊이 반성한다. 우리가 잘해서 지지해 주는 게 아님을 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질문, 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전문가들의 예상은 개헌선을 확보하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조항에서 자유문구가 삭제될 거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대변화가 필요할 거고 트럼프 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액 요구가 거세어질 건데 국회가 이를 거부할 거고 미군 감축론으로 가게 될 거다. 각국이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지만 한국은 재벌 특혜 논란이 거세어져서 결정이 미뤄지거나 지원이 줄어들 거다. 거부권이 없으니 특검이 양산되고 퍼주기 포퓰리즘 입법이 속출할 거고 KBS 등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좌파가 장악하는 법도 강행될 거고 좌파 영구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3번 질문. 사전 투표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판세가 변할 수 있냐라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선례를 들어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이기용 기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선거가 임박해 이번처럼 야당 지지율이 15%씩이나 떨어진 예는 없었고 총선 중간평가는 국정 방향에 대한 찬반 표시였는데 비해 과거에는 이번에는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한 주제는 국정 방향이 아니라 대통령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라도 오만하게 비춰진 부분들을 사과하겠다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변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호주 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제 본의와 다르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었다면 내 책임이다. 그리고 한 젊은이의 희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서둘러 내보낸 것이 경솔했다고 유감을 표현하면 국민 화가 상당히 풀릴 거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협상 대표가 정권을 갖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안을 찾아오라고 해야 한다. 강한 리더십은 국민 박수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이루어지는데 너무 오래 끌며 피로감과 환자 가족의 걱정을 키웠다. 남은 3년은 포기할 수 없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고개를 숙여라. 고집 피우고 자존심 내치다가 대한민국의 미래, 보수의 미래가 위험하게 된다. 제가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며칠 전에요. 이틀 전에 그랬나요?
계속 국민 앞에 소복 입고 사죄하는 모습. 한동훈은 삼보일배하고 윤석열은 계속 사과하고 눈물을 보일 만큼의 사과를 하고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데서 물러서고 이러면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뻗대다가 이제 사전투표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선거 지고 그야말로 비참한 일을 본인부터 다 겪고 국정이 마비되고 좌파 천국이 되고 이런 걸 겪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만한 거는요. 선거가 지금 이제 완전히 기울어 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보고 진인사후 대천명이라고 이렇게 가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뻗대기는 것도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숙골들 말 듣고 망가질 수 있고 지금 옆에 붙어서 조언해주는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그야말로 악의 소굴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을 것을 하고 후회를 하면 그땐 늦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되고 나서 뭘 후회합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할 이유가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걸 물을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는가 둘이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둘이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시간 있을 때.